관장을 매일 하루도 안 빼고 1년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을까요? 너무 많은 해독을 하는 경우에 좋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해독하면은 되게 이제 간 해독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간 해독.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은 간이 맞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약이라든지 또 기능식품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간에서 하죠. 그래서 간이 제 1번으로 중요한 기관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이 이제 신장, 콩팥이죠. 그런데 간하고 콩팥하고는 작용이 약간 다른 게 대부분 간은 지용성 물질을 해독하는 게 간에서 해요. 그리고 수용성 물질을 해독하는 게 신장에서 해요.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해독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피부 있잖아요. 피부도 일종의 해독 기관이거든요. 우리 땀 많이 흘리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네, 땀 많이 흘리면 그것도 뭐냐면 이 땀에 냄새가 나는 것은 노폐물들이 빠져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아주 중요한 해독 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장이잖아요. 장은 우리가 장해독이란 말을 따로 별도로 쓰는 정도로 장은 중요하거든요.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는 면역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암을 치료하는 물질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또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말이 그래요. 암에 있어서 장에서 담당하는 면역이 한 80% 정도를 담당한다 할 정도로 장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 해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호흡이 폐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가운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또 빼내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해독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폐가 나쁘면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해독하는 데서 림프관이라든지 또 혈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해독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해독에 중요한 게 뇌라고 생각해요. 뇌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신경 호르몬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암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잘 해독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뇌도 해독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은 해독을 하는 경우에 좋지 않아요. 저 얼마 전에 우리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장 해독을 한 거예요. 관장을 매일 하루도 안 빼고 1년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을까요? 우리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해독, 커피 관장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해독 관장을 권할 때 한 달 정도, 이 정도만 하라고 권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장에 있는 미네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전해질이 빠져가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생리적 불균형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면역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장에도 가면서 그 전해질 빠져가 너무 과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환자 본인도 직접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간 해독할 때 해독을 3단계로 나눠요.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 3단계 해독을 나누거든요. 1단계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산화물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산화물들이 왜 산화물들이 문제냐면요. 산화물들은 우리가 칼이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든 게 옆에 있는 조직들을 막 찔러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전자 하나를 뺏기 위해서 그 산화물들이 자기가 환원되기 위해서 다른 조직에 있는 전자를 빼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일시적으로 창이나 칼을 갖다 꺾어 놓는 작용이 1단계 해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꺾어진 놈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져요. 그래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 해독은 뭐냐면 이 막 꺾어놓은 놈들을 어디 격리를 따로 시키는 창고에 집어넣던가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쓰레기차 같은 데 싣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쓰레기차에다 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해독은 쓰레기차가 계속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게 이제 뭐냐면 간에서는 담간을 통해서 장으로 해서 대변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고, 우리가 콩팥은 어때요? 콩팥에서는 우리 혈액을 거르잖아요. 거르는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해독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1단계에서 꺾어놓은 중간에 1.5라고 할까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반응성 산화조 해서 ROS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데 2단계가 처리가 안 되면 이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암은 요놈이 더 문제예요. 이 ROS가 더 문제거든요. 이 ROS가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DNA 손상을 이놈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1단계 해독하고 2단계 해독 사이에 이게 균형이 안 맞았을 때는 더 문제가 되고 암을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암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산화제를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면 1단계 해독에 관여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제 너무 많이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바로 1단계하고 2단계 균형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쓰는 것을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줄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내거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면역세포들도 사실은 암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잡고 하는 부분은 산화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효소라든지 이랬지만 산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산화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 산화물들이 아주 소량일 경우에는 신호 전달하는데 이 산화물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생리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가 면역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 전달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환자분들이 뭐 누가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게 좋다 하면 막 나중에 모으다 보면 대부분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항산화하고 관련된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하시기 어려우면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조언을 받으시면 돼요. 저도 우리 환자들이 오면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것은 먹으면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게 저는 이제 그걸 꼭 해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 환자들 가지고 오라면은요, 정말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게 다 좋다고 먹겠지만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독이 중요해요. 암 환자한테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한 해독,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